그전에는 이게 의무방어로 매년 한 번씩씩 내다가 최근에는 낼 만큼 내서 어쩌다 한 번씩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낼 가능성이 없어. 여하튼 그래도 있으니까 2016년 국가직에서 한번 나왔다 이거지. 가장 근자에 나온 게 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거. 저 분식집은 오랜 역사를 자랑할 만큼 해서 오랜 역사란 그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야. 예? 오랜 시간의 역사를 이런 뜻이지. 세운 지 오래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객관적 사실의 역사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도서관에 가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 역사에서 저 역사는 어떤 의미냐 이거지. 조선시대에 기록되어진 역사에서 뭐 기록으로서의 사실. 가는 사실로서의 역사고 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그거에 합당한 설명을 찾아라. 밑에 참고로 보라고.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 과거를 기준으로 객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주관적. 뭐 이런 특성이 있다. 있고 1. 가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가리고 사실로서의 역사. 소위 실증주의 사학이야. 사실로서의 역사란 역사학에서 표현하는 말대로 하면 실제 증거에 입각한해서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불러. 그리고 나에서 얘기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란 역사학계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런 말은 없고 이 저 나에 해당하는 얘기는 상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서 상대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원래 역사학에서 쓰는 말은 사실로서의 역사란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란 상대주의 사학이라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로 풀어서는 것뿐이야. 자, 2번 문항 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를 할 수 없다. 가장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가 가장 기본적인 역사야. 역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3. 나는 시간이 많이 흘러 오래되었다는 뜻. 이건 가에 해당하는 얘기지. 나가 아니고. 4. 나는 역사가가 의미 있다고 선택한 것을 기록한 사실이다.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합당한 얘기는 4번 문항 하나죠.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를 기준으로 객관적. 누가 누가 쓰든지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나오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현대 역사는 이에치카의 역사의 시각이다. 이랬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하는 말로 유명한 이게 오늘날 역사이다. 이랬어. 자,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이 사관에 관한 얘기야.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선사, 즉 기록이 없는 시절 유물유적을 통하는 것. 거기 출전은 참고를 보시고 그런데 그 밑에 정리를 보시면 첫째 선사에서 알할 이 핵심이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구분이요.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신석기 시대는 당연히 새로운 석기에서 석기를 사용하는 시절이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석기뿐만이 아니고 뭐 금속재 도구를 사용하는 시절이고 물론 석기도 사용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일 테고 또한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농경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뭐 그 농경의 생산물 즉 곡식 저장용기인 뭐가 따라 나와? 토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또한 이 농경의 출현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리 잡고 하는 거니까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또한 정착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움집, 즉 요즘 말로 하면 반지하, 움집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게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지. 이 먹는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이라는 신석기한 리벨루션, 즉 신석기 혁명을 가져온다는 농경을 출현케 한다. 이는 당연히 정착을 통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움집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또한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출현을 낳았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비록 초보적이지만 즉 원시적이지만 수공업이 있었으면 할 수 있다. 원시수공업 그렇지.
이 원숭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에 이게 청주에서 발견된 차바퀴 같이 생긴 것에 실가닥을 해서 가락바퀴, 즉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 실패 이렇다고. 그리고 동물뼈를 갈아서 바늘을 썼다 해서 뼈바늘, 즉 실패하고 바늘이 있다는 것은 옷을 해봤다는 얘기다. 아니면 그물을 짜는데 썼던지. 신석기 주요 사항이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 석기도 물론 사용함과 동시에 금속재 도구가 출현하였다. 즉 구리하고 아연하고 합금했다는 청동이라는 것이 청동기. 그런데 신석기와의 차이점은 차별 사회가 형성됐다는 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신석시대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어떻게 차별이냐? 지시하는 사람, 지시받는 사람 하는 계급상의 차별.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는 재산상의 차별. 소위 사유재산제가 출현하였다. 이 청동기, 그렇지. 청동기 시대의 모습. 이렇게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BC 300년부터 원년까지 해당하는 초창기 철기, 일명 초기철기래. 이 초기철기는 역시 금속재, 쇠라는 금속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첫째 초기철기 시대 한반도 사이가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입증하라. 이것이. 그 첫째가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된다는 점. 고주선, 단군조선 때 중국에 해당하는 연나라 화폐인 뭐로 대표되는 명도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한 1988년 1월에 경상도 창원 다우리에서 발견된 붓. 창원 다우리의 붓. 즉 중국과 교육과정의 일을 기록한 거로 추정된다. 여하튼 이 붓은 기록이 아닌 시대, 한국 사회가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 사용된 글자는 한글을 아닐 테고 한자를 썼겠지. 첫째 알아야 할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두 번째, 보다 더 중요한 한반도의 청동기는 북방계통, 완성된 제품이 북쪽에서 들어왔어. 기술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근데 철기는 중국에서 만드는 제조 기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기 만드는 제조 기술에 입각해갖고 한국식 청동기를 만들어보지. 초기 철기 때 만들어진 한국식 청동기. 이걸 일컬어 독자적 청동기 문화, 이러지. 국사는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음을 입증해라. 비파형 동검이 한국 사람 체형에 맞는 가느다란 형태의 구리칼에서 세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자잘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이라는 청동기. 그리고 이게 국사림을 입증하는 주물틀, 소위 연거푸 찍어내는 집이다 해서 거푸집. 이게 보다 더 중요하지. 이게 초기 철기 시대 때 나온 한국식 청동기.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게 초기 철기 주요 사항이야. 그리고 청동기 초기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한반도에 차별이 나타나니까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하였다. 그런다고. 일단 여기까지. 고조선 얘기가 좀 많아.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다음은 구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구석기 전기에는 한 개의 큰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였다. 되는가? 즉 구석기 구분이 전기구석기. 전기구석기는 한 개의 석기로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용도로 썼다. 그렇지? 그리고 중기구석기는 한 개의 석기로 한 개의 용도로 써. 그리고 후기구석기는 기술이 진보해서 또 다른 도구, 소위 쐐기를 대고, 그렇지. 그래서 후기구석기를 물어보면 쐐기를 대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랬어. 자, 전기구석기는 하나의 큰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였다. 맞지? 이 전기구석시대 유적 지료는 충남 서천화금리, 그리고 충남 부여성공리 등을 들 수 있다.
서천화금리 부여성공리는 어느 시대에 이게? 청동기 시대 벼농사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서천화금리는 벽시 창고까지 발견됐어요. 그리고 충남 부여성공리는 청동기 시대 100개의 집터가 발견됐고 또 비파용동검도 나왔고 청동기 벼농사 유적지. 이러다 세월 부리면 안 되는데.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아셔야 할 것이 네 군데인데, 첫째, 한반도 구석기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충북 단양 금굴 유적,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를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다. 이 어디라고? 충남 공주석장리. 그리고 한반도 구석기가 유럽 이상으로 빼어난 구석기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준다. 이걸 프랑스 생이 아몽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일컬어 아슐리아형 주먹도끼 한다고. 이게 어디야? 경기도 연천전공 의정부 위에. 그리고 이건 전기구석 시대고, 순배찌르개, 그리고 석기 제작 장소까지 발견됐다. 이건 어디? 단양 쇠한계 유적지. 이 구석기 유적지는 요 네 군데를 알아야 돼. 물론 내용과 함께. 단양 금굴은 한반도 구석기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이걸 입증하고, 공주석정리는 전, 중, 후기 구석기를 다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물론 나중에 여기서도 주먹도끼가 발견됐죠. 그리고 경기도 연천전공리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됐고, 그리고 순배찌르개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석기 제작 장소까지 발견된 데는 단양 수양계 유적지. 이렇게 내용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신석시대 유적지는 그냥 유적지만 알면 돼. 한반도 신석기가 처음 시작된 제주 고산리, 그리고 바닷가까지 퍼져서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산 동삼동, 그리고 신석기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인 서울 암사동. 이건 신석기 유적지다. 이렇다고. 다음 청동기. 이 청동기 유적지는 좀 전에 나왔던 부여 가장 대표적인 데가 성국리,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 흔암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충남 서천의 화금리. 그런데 이건 벼농사와 관련된 유적지. 벼농사와 관련된. 철기는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 2번 문항 전기 유적지로는 서천화금리 부여성공리. 이건 청동기 벼농사 유적지. 3.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 중, 후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죠. 4. 우리나라 구석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부터다. 그렇지는 않고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네. 좀 바쁘니까 그렇고, 그 70만 년 전에 단양 이 금굴 유적으로 대표되는. 그런데 이게 꼭 70만 년 전은 아니고 역사학계 이게 이설이 좀 많은데, 그래도 다수설이 70만 년이야. 그러니까 최대 100년까지 봐요. 100년까지. 100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 비슷비슷해. 70만 년설하고. 그런데 힘이 센 애가 70만 년설이 좀 힘이 세. 그래서 지금 너무 좀 100만 년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대충 타협 본 게 70만 년이. 그게 단양 금굴이다 이거지. 자,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3. 한반도 선사시대에서 사실 중요한 건 3번 문항하고 관련된 건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당시 환경에 있어서 날씨가 추운 빙하기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간빙기로 가지. 날씨가 추운 빙하기는 가만히 있으면 언다고? 그럼 안 얼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뜻한 데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 항상 이동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져 가더란 말이야. 그러면 안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서 서서히 정착을 시작해. 그럼 정착하면서 산모로 산딸기 따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 뭐 할 일 없나 찾는다고. 인간은 필요해서 발명을 하니까. 그게 소위
여성에서 뭐를 발견한다고? 농경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농경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 이 인류가 넓게 생존할 수 있는 뿌리는 저 빙하에서 간빙으로 넘어가는 얘기야. 사실은. 예. 그래서 인간은 필요하면 찾거든. 그래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경을 찾게 되고, 농경을 찾으면서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인구를 많이 낳게 되고. 자, 그와 관련된 것이 이 한국사에서 소위 중석기라고 부르는 저 1만 년 전 이 얘기인데, 엄밀하게 신석기 초기에 해당하는, 그 연표를 보면 1만 년에 해당하는 얘기야. 자, 중석기 시대. 기억, 금속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시대다. 이건 청동기죠. 니은, 잔석기를 이용한 이음 도구가 출현하였다. 이게 중석기죠. 자잘한 돌, 짱돌. 디귿, 주술적 의미를 담은 조각이 처음 출현하였다. 주술적 의미를 담은 조각이 처음 출현한 건 뭐 구석기야. 공주석장리에서 개 모양의 동물 조각상이 나온 게 있어. 많이 사냥하게 해주십시오. 당시 개를 드셨다는 얘기지. 들개. 리을,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활, 창 등을 사용하였다. 이것도 중석기. 중석기 시대의 이 선사시대는 도구가 중요한데, 그치? 구석기 시대는 큰 돌에서 떼어난 돌에서 뭐 뗀석기. 형태가 그렇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뭐가 있겠다고 유명한 경기도 연천 전곡리의 주먹도끼, 그리고 단양 수양계의 뭐 순배찌르개, 이런 도구가 있고, 신석기 시대는 뭐 자잘한 돌, 잔석기, 그리고 멀리 도망갔으면 뭐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활과 창으로 썼다. 그래서 뭐 니은 이음 도구를 통한 니을 활과 창으로 이거야. 그래서 중석 시대의 도구는 잔석기와 이음 도구를 통한 이렇다고. 그리고 신석 시대는 돌을 갈아서 썼다. 농경 관련해서 간석기. 그 간석기의 대표적인 것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견된 괭이의 원조가 되는 뭐 농경 굴지구라는 게 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를 떼고 그렇다 하는 석기 시대가. 그래서 해당하는 건 니은과 리을 3번이래. 다음 문제 4. 다음 유적지에 관한 경기도 여주 흔암리, 부여성곡리, 충남 서천 화금리 뭐라고? 벼농사 관련. 즉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쌀에서 뭐 공통적으로 타나미가 발견된 지역이야. 타나미가 발견된 지역.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쌀에서 타나미. 그 타나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정복사업과 관련이 있다. 태운 걸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자, 그걸 찾아라 하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건 뭐 쓸데없는 소리고 해당하는 얘기는 뭐 2번 타나미 이랬다. 즉 정복사업과도 관계가 있어. 해당하는 것도 2번. 다음 문제 5. 다음 철기시대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선사는 유물 유적을 통한 게 있으니까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뭐 명도전이라는 거지. 중국 화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뭐야? 창원 가오리에서 발견된 부시공. 그리고 세 번째는 동전인 화폐고 진나라 화폐 반양전이라는 건데 여하튼 명도전 반양전으로 대표되는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가운데 창원 다우리에서 이 57 상하지 말라고 57이 되어 있는 붓이 발견됐고 자 이것의 의미를 찾아라. 뭐 중국과의 교류를 lep증한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류가 이 이전에도 하나가 있었다. 뭐 그 검은색 돌 흑요석하고 그렇지. 이 흑요석은 한반도 신석기인과 어디 일본과의 교류를 뜻한다. 이 흑요석이라는 건 대개 지진기후대에서 나오는 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반도로 따지면 백두산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으니까 일본 쪽하고 교류한 것 같다. 당시만 해도 한반도하고 구석기 말에 이 대륙에서 일본이 떨어져 나간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한반도인이 빗살무늬 토기인이 쉽게 얘기하면 일본 쓰시마 대마도 쪽과 교류해서 뭐 물고기를 줬던 뭐를 줬던지 빗살무늬 토기를 줬던지 하고 흑요석을 받아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현재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 교류사의 최초는 이 흑요석이에요. 내가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실망스러워. 별 재미없더라고. 내가 주장해서 갔다가 욕만 먹었네.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차더라고. 재미없다고. 문제 6. 다음
다음과 같은 도구의 변화로 첫 번째는 비파 형태의 구리칼은 비파 형동검이 가느다라 형태의 구리칼에서 새 형동검으로. 비파 형동검은 쉽게 해서 러시아자야. 러시아 사람, 추운 동네 사람들 체격이 크다고 베르크만 법칙에 입각해서 추위를 이겨내야 되니까 지방질이 많아. 그래서 한국인은 체형이 작고, 그래서 비파 형동검에서 새 형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한반도 초기 7기 시대 때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해당하는 것 3번. 독자적 청동기 문화. 그렇지. 독자적 청동기 문화. 다음 7. 이런 선사시대 농경으로 대표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는 고조선이 탄생을 해. 고조선이. 자, 그 고조선과 관련해서 첫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즉 소위 건국신화. 이 한반도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조선은 시험을 다 낼 수 있어. 해당하는 게 5개인데. 그리고 고조선이 유식한 말로는 국정국사교과서에는 영토가 되는 지역에서 영역이라는데 이걸 풀어서 세력범위라고 그래. 세력범위. 영역을 입증하는 유물. 여하튼 국가라는 것은 지배 피지배 차별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대, 청동기 시대여야 한다. 청동기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비파 형태의 구리카라는 비파 형동검. 그리고 국가는 기초적으로 지배자가 있어야 되니까 지배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국가는 또한 영토가 존재해야 되니까 영토를 입증하는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즉 압록강 강가에 미송리식 손잡이가 달리는 토기. 미송리식 토기. 토기란 곡식 저장용기다. 이랬죠. 이게 고조선의 세력범위, 소위 고조선의 영역을 입증하는 유물이다. 이랬죠. 그림을 보여주고 낼 수 있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낼 수 있는 문제가 3개가 있어. 신석시대 원시수공업,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독자적 청동기 문화, 그리고 그러면서 고조선 사회가 발전을 한다. 고조선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단군조선 때 발전을 해서 중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했다가 아까 명도전을 유명한 연나라로 연나라의 반격을 받는다. 소위 진계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요동 일대 2000여리를 잃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작전상 후퇴 어디로 천도? 평양 천도로 단행한다. 그래 평양에 왕검성이라는 성을 쌓고 그래서 정신 차리자 이런다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해. 정신 차리기를 해. 그 정신 차리기를 한 덕분에 왕이 세습 현상이 나타나고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지. 이래서 연과 중국과 대등할도록 세력이 커지고 심지어 전에는 부족장, 부족민 이래는 단순한 체계였는데 지금은 부족장, 공무원, 부족민 하는 관직이 등장한다. 상, 장군, 대부란. 그래서 이게 발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고조선 발전자에서 중요한 건 이 BC 3세기 정신 차리자 이거요. 그리고 4번째 고조선 사회에 정한다는 활조법. 살인자는 사형, 상해자는 국물로. 이건 노동력 중시사회를 입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위만이 기자조선이 아니고 단군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5개지. 근데 이거 말고 이럴 수 있어. 이게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고. 국가가 나올 수 있는 건 지배 피지배의 차별이 존재해야 국가가 나올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는 신석기는 못 나오고 어느 때 나올 수 있다고? 청동기 시대. 그래서 한반도도 청동기 시대에 단군조로 대표되는 고조선의 국가가 나타났다가 초기 철기까지 존재했다가 망한다고. 한나라한테 저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이 있어요.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 고조선에서. 유일하게 이게 좀 어렵거든. 예.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온 데가 만주, 요동에
요령성 지방이라는데요. 그랬다가 제가 좀 전에 BC 3세기경에 어디로 간다고? 수도가 평양 대동강 지역으로 가. 왕검성으로. 자, 이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이 있어. 고조선에 저러한 사실 입증하는 뭐가 있어? 좀 전에 했어. 뭐 일명 만주식 동검이라 불리우는 뭐 비파형 동검이, 한국식 동검인 뭐로? 세형 동검으로. 이게 그 사실을 입증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어. 좀 어렵긴 해도.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 이동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시험을 낼 수 있어. 좀 응용을 해서 좀 어렵기는 해도. 이게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야. 이게 한반도 최초의 국가지 우리 민족이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실제 우리 민족이 조상이라고 추정되는 이들은 부여예요. 부여. 고조선은 흰옷 숭배사상 같은 게 존재를 안 했고 부여는 흰옷 숭배사상이 존재를 하고. 자, 그 고조선사와 관련된 문제 7.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이 있는 역사서를 전부 골라라. 뭐?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러면 된다 그랬죠. 삼국은 삼국유사, 제왕은 제왕홍기, 세종은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그리고 동국은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지리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 건국의 공신 중에 하나인 유명한 정도전의 칭주 이 권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근. 예? 경제육전이라는 이 조선 최초의 공적법을 만드는 그 사람이 쓴 응제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그 손자 한 명의 친구인 권람이라고 남이장군의 장인이 있어요. 그 권람이라는 사람이 해설서를 붙였어. 해설서를. 그래서 이걸 응제시주 이런다고. 응제시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그런데 이 동국이란 15세기 후반 성종임금 때 노사신이라는 훈구파 대신이 만든 전국 지리서 동국여지승남 이래. 근데 3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16세기 초 중종 때 이 살인파 대신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손을 좀 보셨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새롭게 추가한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건 1편이고 이건 2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뜯어고쳐갖고 손을 봤다고. 그러니까 저건 사라지는 거야. 저건 국법, 신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존재하겠는가? 존재하겠냐 안 하겠냐? 해. 왜? 신증, 새롭게 추가한 이렇게 돼 있잖아. 추가했다고 그랬지 뭘 뺐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에 단군신화가 있고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도 단군신화가 있어. 그대로. 치사하게 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 그렇게 낼 수도 있다고. 거기 동국여지승남을 빼고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틀리게 유도하려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여하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나 삼국유사, 다 제왕홍기, 그리고 마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 그 중에 지리장목. 그지? 그래서 나, 다, 마에 해당되는, 즉 3번이. 다음 문제 8. 다음과 같은 유물을 남긴 나라. 첫 번째, 미송리식 토기. 그렇지? 손잡이가 달리는. 두 번째, 비파 형태의 구리카라는 것, 비파형 동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조선의 영역 입증하고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고조선 얘기야. 틀린 것. 1. 고려 초 이 나라를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북진책을 실시하였다. 되는가? 고려 초 이 나라를 계승했다는 인식이 강해 그 땅을 찾고자 북진책. 이건 어디요? 고구려 계승의식이요. 단군조선 계승의식이 아니고. 2. 몽골 침입기에 민족의식이 고양 높아져서 이 나라에 대한 민족사의 기원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되는가? 되지. 방금 전에 얘기한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홍기 이런 책이 여기에 해당돼. 3. 조선왕조가 국호를 조선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영광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단군조선에서 조선이야. 4.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사학자 및 대종교 등 민족 운동의 정신점,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어디? 단군조선. 그렇지. 대종교. 그래서 단군조선과 관계없는 건 뭐? 1번 이런데 이거 내가 자꾸 여유 부리다 보면
중요해서. 개성의식. 이성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단군조선을 계승한다고 조선이다. 이건 뭐 기본반에도 됐어.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 초창기니까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인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평양에다가 단군사당을 세웠다는 점. 물론 그 옆에 기자사당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국호사용. 이런 것들이 근거일 수 있어. 예. 그리고 조선 중기. 중기는 특징이 보수죠. 그러니까 변해. 단군조선이 아니고 뭐로? 기자조선으로. 우리는 항공학계도 은나라 왕족 기자유선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중화를 존경하는 데서 존화주의 역사가 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율곡이이다. 그래서 기자는 실제 있었다라고 핑계를 대더라. 이 책을 기자실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외라로란 양난이 나타나. 그래서 후기에 정신을 차려 일시적으로 다시 단군조선. 단군을 민족 시조로. 그래서 스승인 이익이 주장하고 제자 안정복이 정리하는 것 삼안정통론 하는 게 있어. 유명한 제자 안정목이가 종합정리한 동사 강목이라는 책이 있죠. 너는 이 책 말고도 단군을 강조한 책이 여러 권 있어. 대표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도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인다. 대천절.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기념인 홍익인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해서 고려다. 그렇다고. 그럼 그대로 고려 초기. 고려 초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야. 근거가 뭐예요? 고려 초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인다. 그 고구려 계승의식에 해당하는 게 뭐야? 고구려의 옛 영토. 아까 나온 구토라고 그러는데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 해서 북진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듯이 국호. 이런 거예요. 이게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어가면 두고 유명한 서희가 하는 말. 그렇지? 그랬던 것이 고려 중기. 어디 계승의식? 여기처럼 여기는 단군조선 계승의식에서 기자조선 계승의식으로 변형이 있으니까 여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는데 중기는 고구려가 아니고 신라 계승의식을 보이죠. 이렇게 보수와 변질을 해. 이 신라 계승의식의 대표적인 예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조선과는 다르게 즉각적 반응이 보여요. 대응력이 보인다고? 아니다. 고구려 계승이지. 왜 이 신라 계승이냐? 이러면서 저 신라 계승의식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이가 있어. 그게 누구라고? 묘청이야. 묘청. 고구려 계승으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집권층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몽골 침입. 그래갖고 정신 차리자. 이렇지. 무신 집권기. 다시 정신을 차려. 어디로?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증거가 뭐냐? 동쪽으로 밝아오는 성스러운 임금님. 동명항필. 이기부. 그랬다가 원간섭기. 원간섭기. 어디 계승의식을 보이느냐? 어디요? 이대로 하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야지. 저 패턴하고 똑같이. 그렇지? 근데 그렇지를 않아. 그렇지를 않고 어디 계승의식을 보여?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 이미 고려는 날 샜다고 보는 거야. 누가? 신진사대부가. 젊은 개혁론자들이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 그 근거가 뭐냐? 아까 했다가 찌운 단군의 건국 이야기하고 건국과 관련된 삼국 유사 그리고 제왕홍시. 그렇다고 그 계승의식.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고려 계승의식. 여하튼 여기서 틀린 건 1번 문항이고.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그가 집관한 그는 무리 1천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여서 춘왕의 신임을 얻어 국경수비대 대장을 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치사하게 배신을 때려가지고 춘왕을 축출해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춘왕이 일부 세력과 한강 쪽으로 내려와서 토착민과 연합을 해서 진이라는 국가를 세우죠. 나중에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 대거 백성들이 이 진으로 몰려들어. 그래서 78개 연합체를 만들지. 그걸 소위 뭐라고 부른다고? 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란 누구야? 위만이죠.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그가 집권한 위만조선 얘기야. 맞는 거. 1. 60여 개의 조목의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 부여의 얘기야. 2. 철기문화의 전례로 연과 대등할 정도로 되는가? 연과 대등할 정도로 하는 건 어느 때라고? 단군조선 때야. 위만조선 때 중국은 한나라야,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한테 망하잖아. 3.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전국 7개 나라, 7흥원이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할. 틀렸죠. BC 3세기 얘기고. 4.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게 위만조선의 역사적 의지. 중국에 있다 도망 온 놈이라 중국 상황을 잘 안다는 얘기야. 어디 철이 좋고 어디 철이 나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용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 게 위만조선의 건국의입니다. 그렇다가 애석하게 손자 때 망하지. 망한 건 자랑이 아니니까 출제를 잘 안 해. 국사는 우리나라 잘났다가 답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10번. 다음 글을 읽고 고조선 부여의 공통점. 이건 말만 할 테니까. 가. 사유재산 및 노동력 충시사의 모습을 보인다. 되죠? 청동기례로는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경제적인 관념이 노동력 중시니까 당연한 거고. 나. 계급사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 차별사의 모습을 보인다. 되고. 다. 가부장사의 모습을 보인다. 가부장사의 모습을 보인다. 되는가? 공통점. 돼, 안 돼? 되지. 고조선에 뭐가 있냐? 부인들이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이거야. 남성이 요구하는 거야. 남자의 시각에서 얘기야. 그리고 부여에 가면 투기가 심한 부인은 이거야. 라. 재정일치사회다.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라만 빠지면 돼. 라만 빠지면. 다음 문제 11. 다음 두 나라에 대해서 가. 군왕이 있다. 그리고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 이름을 마지굿 영구로 한다. 어디요? 부여. 예? 특이하게 12월이요. 소위 왜 12월에 하느냐? 수렵적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 얘기야. 수렵적 전통이 남아있어. 다른 데는 10월인데 나는 혼인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하고 신부집 뒤편에 작은 별채 이걸 뭐라 그래? 사위가 사는 집에서 서옥 이러죠. 어디? 고구려.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부여 고구려에 대해서. 자, 1. 가. 천군이 주재하는 소도라는 별도의 도시, 별업이 있다. 이건 사만. 재정분리와 관련된 사만. 2. 가는 나를 정복하여서. 가. 부여는 나. 고구려를 정복해서. 뒤집어졌지. 고구려가 부여를 정복해. 틀렸어. 3. 나. 고구려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건 남쪽 얘기하는 거고. 4. 나. 고구려는 한군현과 대결하면서 영역을 확대하였다. 즉 중국과의 대립. 그래서 중국 기록에 고구려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노략질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문항 하나. 다음 12, 13, 14. 여기까지. 12, 13, 14. 그 여러 나라의 성장 하는 건데
첫째 부여. 부여에서 중요한 건 뭐 연맹체의 성격을 보이는 사출도지. 부족장이 실권을 쥐고 있는 사이다. 지방, 분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한 이 부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은나라 달력, 은력, 정월에 이걸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12월에 왜 제철행사, 추수감사제를 은력 정월에 하느냐? 많이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그걸 갖고는 다 못 먹고 살, 즉 부족하니까 그 부족 부분을 옛날처럼 사냥을 해서 채워야 되겠으니까 사냥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뭐 수렵적 전통이 남아있다. 이는 당시 부여사의 경제 단계가 어땠음을 알 수 있느냐? 반농, 반목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부여에 있어서의 주요사항이야.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는 산악지방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농토가 얼마 없어. 날씨도 춥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 약탈경제, 주로 정복사업이지. 약탈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는 창고까지 존재한다. 고구려. 그럼 고구려는 뭐 상무, 물을 순상하는 사이기 때문에 뭐 모자를 쓰고 모자에 깃털을 꽂았다. 그걸 일컬어 절풍 이런다고. 그러면 또한 고구려와 관련해서 부여고구려의 공통점. 첫째, 둘 다 부여족이라는 점. 두 번째, 둘 다 5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로 출발했다. 5부족 연맹체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역시 흉노 일족이기 때문에 둘 다 형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하는 형사 치수제가 남아있다. 이 형사 치수란 즉 노동력 중시사의 상징이야. 그리고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일책 12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동업을 지향하는 사이인 관계로 뭐 제천의 행사가 있고, 부여는 영구라는, 고구려는 동맹이라 불리는, 그렇지. 제천의 행사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대충. 그리고 우제전법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차이점도 있다. 부여에는 있으나 고구려에는 없는 뭐 소위 뇌옥이라 불리는, 여기 뇌옥, 한자는 뇌옥이라고 하는데 소위 감옥이 있어, 교도소. 그런데 고구려는 없어. 고구려는 어떻게 하냐? 즉결처분이야.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끝내는 거야. 죽이든 살리든 한다고. 자, 그게 부여 고구려의 얘기야. 그리고 원산만 지역에 존재하는 옥저. 얘네들은 어업국가야. 어업국가.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제천 행사가 없다. 이 소리야. 농업국가가 아니까. 그리고 장내 습속에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골장제를 통한 가족 공동묘제를 갖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납골당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동해. 동쪽에 있는 예족, 동해. 얘는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해. 환경의 더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제천 행사가 하늘에 춤춘다 해서 뭐 이 무천 이런다고. 그래서 얘네는 특산물에 활이 있고 말이 있고 그리고 동물 가죽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팔은 단궁, 말은 과마, 그리고 동물 가죽은 반어피 혹은 바다표범 가죽에서 해표피 이런다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고대편에는 해표피라고 돼 있어. 즉 이 바다표범 가죽 이런 뜻이야. 통해. 그래서 애가 자연환경의 덕분을 많이 받는지 노력을 별로 안 해. 그래서 사회가 좀 후졌어. 그래서 고구려한테 확실하게 망해, 얘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신석기 습속이 그대로 남아있다. 유습, 이러죠. 그 신석기 유습에 해당하는 것이 족속이와의 혼인하는 조계혼, 그리고 생활구역 설정하는 책화. 후졌다 이거지. 옛날 게 많이 남아있으면 후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동해가 강원도 지역이라 강원도 개발과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특이한
주거가 발견되었다. 뭐? 요철하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철자형 주거. 그리고 한자로 나여자. 방이 2칸짜리. 여자형 주거. 그리고 이 동해 지배자, 부족장, 도장이 발견됐어. 군장의 인장이라고 그러는데 도장이 발견됐어요. 동해야. 그리고 이 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뭐가 없다고? 왕이 없어. 그러니까 연맹왕국이 아니지. 연맹왕국이 전 단계인 뭐야? 부족장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 군장국가야. 그래서 읍군 삼노라 불리우는 부족장이 통제를 하죠.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사만. 남쪽 국가 사만. 78개 연합체. 그중 마한. 내가 필요한 건 이 마한인데 마한에 묘제가 있어. 무덤 2가지. 첫째, 추구묘. 중요한 일본 천안가 무덤의 원조가 된다는 추구묘. 하나 더. 저 전라남도 쪽에. 나주 이쪽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뭐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는 거. 뭐? 옹관묘. 이게 마한묘제. 이게 마한의 독특한 묘제가 추구묘하고 옹관묘의 묘제. 편안은 쇠, 철로 유명하고 후일 가야로 가고. 자, 이게 소위 연맹왕국 하는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러는데. 자, 14번 거기까지 할게. 12번 다음에서 설명한 나라와 관련이 멀은 이 나라는 산간지방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 식량 생산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외 정복 활동에 눈을 돌렸고 사회 기풍이 씩씩하다. 즉 물을 생산한다 이 소리지. 어디요? 고구려에 관계가 없는 얘기요. 몇 번? 3번 국중대. 이건 어디요? 국가 가운데 큰 모임 얘기요. 뭐? 부여. 부여의 국가 행사야. 자, 부여의 족장, 즉 부족장. 부족장을 뭐라 그래?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지? 고구려는 상가. 상가는 최고족장이라는 뜻이야. 윗상자. 그리고 최고족장과 같은 수준. 그러니까 뭐 왕의 형이라든가 뭐 아버지라든가 이런 자를 뜻하는 특이한 뭐가 있다고? 고추가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 고추가 제도라는 게. 그리고 옥자하고 동해의 부족장은 읍군삼로. 그렇지? 읍군삼로. 그리고 사만사에서 아시아할 거는 뭐 천군 제사장 한다고. 부족장과 관련된 얘기야.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13. 약간 까다로워. 다음은 3세기 무렵 만주 한반도 북부지방에 있던 나라의 장례 습속과 관련된 얘기다. 그러니까 장례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ABC 나라에 대한 A.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를 지내고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까지. 어디요? 부여. B.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하였다가 살이 썩으면 어디? 옥저. 한다고. C. 장날을 후하게 치러서 금은 재와 무덤에 넣는다.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주위에 소나무, 잣나무 같은 걸 심는다. 장례를 후하게 지낸다. 부여의 영향을 받아. 이걸 뭐라고 그래? 후장. 요즘 말로 하면 30일 내지 45일장. 장례 기간이 3일장이 아니고 30일 내지 45일장. 부여는 5개월, 6개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망하지. 이러면 아줌마 죽어. 손님 접다다가. 일주일만 해도 퍼지는데 이게 그렇잖아. 30일장 해봐라. 죽지. 여럿 죽어요. 자, 그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A. 즉 부여. 부여에서는 여자나 철자 모양의 집이 많이. 이건 동해를 얘기해. 틀렸고. 2. B의 지배층 사이에. B의 지배층이란 B는 옥저라고 했어. 지배층 사이에 형사치수 서옥제. 이건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고. 다음 C는 어디라고? 고구려.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다가 선비족 침략을 받고 쇠퇴하였다. 어디에 관한 설명이요? 부여에 관한 설명이요. 망하기는 고구려한테 망하는데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를 했다. 4. B는 옥저는 A 부여에 복속되어서 옥저 동해는 어디에 복속된다고? 고구려에 복속돼.
부여가 아니고 소금, 어물 등을 이러니까 업국가라는 얘기지. 옥저. 그건 맞네. 뒤는. 옥저에 관한 설명이. 자, 5. 백제는 시조가 시로부터 내려와. 어디? 고구려로부터 내려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온조. 성왕 때 A 국가를 부여.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남부여. 이러지. 그리고 성씨를 원래 여씨인데 뭐라고 바꿔? 부여씨로 바꾸죠. 이렇게. 요것만 맞네. 5번 문항만. 좀 복잡하긴 해도 해당하는 것 5번. 자, 다음 선사 마지막 14번. 다음 유적과 관련된 정치체제. 첫 번째 죽으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흙집. 흙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공주에서 발견된 건데. 그러면 저 죽으면은 전라남도 나주. 뭐 논산 쪽에서 발견된 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토실 하는 건데 흙집. 이 흙집은 공주. 그러면 사만중 어디에 이게? 마한. 이렇다고. 마한임을 알고 있어야 돼. 자, 1.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회. 이건 부여, 옥저, 동해예요. 결국 고구려한테 망하는 나라들. 2. 민면이제와 뼈를 쳐서 장례 지내는. 이건 어디? 옥저의 얘기고. 뼈를 쳐서 장례 지내는. 가족 공동묘 뭐 이거 아니에요. 3. 사만중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목지국이 주도하였다. 이게 어디요? 마한이지. 천안 성안 쪽에 있던 목지국. 전라도 익산으로 밀렸다가 전라남도 나주로 갔다가 결국은 근추광 백제 세력한테 복속을 당해 4세기에. 4. 오부족 연맹체를 토대로 발전. 서옥제는 고구려예요. 그래서 합당한 건 뭐? 3번 문항 하나예요. 3번 문항 하나. 쉬었다가 고대정치사 할게. 고대정치사.